댓글에 이런 내용이 달려 있었습니다. 시립과 민간을 비교해주세요. 사실 제가 해보려고 했던 이슈기는 한데 때맞춰서 댓글이 달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간과 국공립을 비교하는 영상입니다. 마찬가지 이거 해당 어린이집에 가서 물어보면 본인들의 소속에 맞춰서 대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객관성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잘못 말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말실수 잘못했다가 본인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죠. 제3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관찰을 해보면서 동시에 그런 관여에서 조금 자유로운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듣고 이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핵심 차이는 이겁니다. 저는 이거를 안정성 대 공격성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립의 경우는 안정성에 기반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민간은 반대겠죠. 공격성에 기반을 많이 합니다. 그 기준은 그거예요. 시립 같은 경우는 원장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급여가 나라에서 지급이 됩니다. 반대로 민간의 경우는 보육료에 거의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립의 경우는 굳이 모험적인 행사를 할 필요는 없고요. 다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민간의 경우는 모험적인 행사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시립과 비교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화려하고 좀 특별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행사가 많다는 의미겠죠. 애들이 모이지 않으면 곧 폐원이라는 거거든요. 민간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이번 연도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원장님들이랑 제가 계약서를 새로 쓸 때 제가 원장님들한테 항상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1년의 행사 계획이 어떻게 되시냐. 민간의 경우는 대부분 적극적으로 임해주십니다. 시립은 상대적으로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제가 되묻습니다. 발표 같은 거 안 하세요? 이러면 에이 시립이 발표에는 무슨, 이런 반응도 생각보다 상당하십니다. 물론 시립이어도 이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오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까지나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이 외에도 민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약간 그런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차이가 제 생각에 민간과 시립을 구분짓는 가장 결정적인 근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민간이 상대적으로 특이한 행사의 비중이 좀 높습니다. 보편적으로 하는 행사, 그러니까 어린이날, 물놀이, 명절 행사, 산타클로스, 발표회 이런 것들은 거의 다 해요. 제가 말하는 건 이런 보편적인 행사 외에 다른 행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제가 시립국공립에서는 좀 보기 드물었던 것 같고 민간에서는 종종 볼 수 있었던 행사가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것만 얘기할게요. 뭐 색깔 행사, 보라데이, 옐로데이, 블루데이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웨딩 행사, 복고 행사, 찜질방 행사, 캐릭터 행사, 패션쇼, 군대 행사 솔직히 다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많아요. 제가 대충 생각했는데도 지금 이 정도가 나옵니다. 이 중에는 제가 비판했던 행사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다고 결론이 민간이 더 별로다라고 하려는 건 아닙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부터가 제 주장입니다. 일단 이 행사를 왜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에게 어떠한 교육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걸 설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행사도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행사를 많이 할 때 민간이 많이 하니까요. 제가 말했던 어떤 교육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고찰하고 그것을 선생님들에게 같이 설명을 해준다면 시립보다 나을 수도 있겠죠. 시립은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모험을 걸진 않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행사에 잘 녹여내는 민간이라면 시립보다 훨씬 뛰어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쓸데없이 행사 종류만 많이 한다. 사진 찍기만 많이 한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지 종류수를 많이 보여주게 하려고 한다. 이런 게 집중되어 있는 곳이라면 차라리 그냥 시립을 가세요. 근데 제가 느낀 건 이런 고민을 하는 어는 솔직히 소수입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시립과 민간의 공통점이자 현재 종류를 불분하고 거의 사라진 건데 1년의 프로그램들을 보면 장기 계획 프로젝트가 거의 없습니다. 장기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예요. 일회성 행사, 일회성 교육 이런 거에 너무 집중돼 있습니다. 과하게 집중돼 있습니다. 왜냐? 그래야 활동의 종류를 좀 많이 남겨서 그 원이 활동에 뭘 하는지를 다양하게 보여주기 쉽거든요. 상대적으로 장기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그 종류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다 생각은 들어요. 제가 말하는 장기 프로젝트가 무슨 유아체육을 1년 동안 한다, 영어를 1년 동안 한다 단순히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전에 버디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우측 상단에 올려드릴 테니까 보실 분들은 참고해보세요. 1년 동안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동생들과 사회성을 형성하는 프로젝트예요. 학급 반만이 아니라 일부러 형, 동생, 언니, 오빠들이랑 동생들이 사회성을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1년 동안 장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성에 완전히 초점을 두고 하는 프로젝트예요. 이 하나로
해당 원의 교육적인 철학이 뭔지 여실히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 원들이 이런 게 소실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철학이 있는 원에 보내는 걸 권장하고 싶어요. 행사 종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립이든 민간이든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받은 댓글의 말 따라 시립이라고 다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민간이라도 다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조금은 혼란스럽다고 여기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바로 둘 다 이런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거인 걸로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없으니까 부모님들이 원을 바라볼 때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은 거예요. 오늘은 결론을 이렇게 지을게요. 시립이든 민간이든 그게 중요한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장기적인 교육적 철학을 담은 원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말 같지도 않은 행사를 하는 것보다 말이죠. 현재 출산율이 0.7명 아래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더욱더 경쟁은 치열해질 거고요. 회원하는 속도도 빨라질 겁니다. 그럴수록 원들은 더 공격적으로 나오겠죠. 특히 민간은 그렇습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몇 년 동안 지속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생존을 위한 움직임이란 건 제가 이해는 되기는 됩니다만 아이들이 원에 맡겨짐으로써 성장을 기대할 수 있고 아이들의 성장을 매년 바라보면서 흐뭇해할 수 있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내는 게 돈을 퍼붓는 저출산 대책보다 훨씬 더 좋을 거예요. 무분별한 행사, 단기적으로 종류수만 많게 해야 되는 교육이랑 행사, 이렇게 무분별하게 하는 건 부모들도 힘들게 하고요. 나아가서 교사들도 힘들게 합니다. 더 철학 있는 원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나라 유아교육이 더 발전했으면 좋겠고 우리 부모님들도 더 성장을 바랬으면 좋겠고 교사들도 보람차게 일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